다음은 뭐? 임명찬 기자의 금융의 속살. 안녕하세요. 경제금융부 임명찬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최근에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예적금보다는 신탁 상품을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운용 실적에 따라서 원금과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의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제도 적용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상품들이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인가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해 알아보면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기억하시죠? 저는 당시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때처럼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같이 좀 안 좋은 경우로 인해서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 대신 예탁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지난 1997년 말 IMF 사태 이후 금융산업 구조 조정에 따른 사회적인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2000년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예금 전액을 보장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2001년부터는 예금 부분 보호제도로 전환을 해서 현재 1인당 보호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최고 5천만 원입니다.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기관이 선순위 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해서 분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은행에서 판매 중인 상품은 모두 다 예금자 보호제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흔히들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제도 적용이 다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은행에서 판매 중인 주가연계증권, ELS와 주가연계신탁, ELT 같은 특정 금전신탁은 예금자 보호상품이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에 한해서 예금자 보호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가 되는 금융상품은 보통예금 등 요구불 예금과 정기예금과 같은 저축성 예금, 정기적금 등 적립식 예금, 연금 신탁과 같은 원금 보전형 신탁, 그리고 유가증권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 신용거래계좌 설정 보전금,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이 밖에도 퇴직보험계약,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 등입니다. 참 많죠? 그럼 이번에는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금융상품을 살펴볼게요. 먼저 외화예금과 양도성 예금증서, MMF와 같은 간접 투자상품, 그리고 주가지수연계증권, ELS, 또 주식 워런트증권, ELW, 또 이 밖에도 보증보험과 재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그리고 저축은행 발행채권 등이 비보호상품에 해당합니다. 예금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보호가 되지만 투자 상품의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책임도 일부분 있기 때문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예금과 투자 성격이 복합된 상품들이 많아졌잖아요. 때문에 어떤 게 보호가 되는 상품인지 또 안 되는 상품인지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관련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또 헷갈릴 경우에는 꼭 보호상품인지 비보호상품인지 확인 후에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금융부 임명찬 기자였습니다.